초콜릿 조심하시고. 영상을 찍어서 가장 뿌듯한 거는 혹시라도 여러분 학원 못 나왔을 때 이 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자, 우선 축하드리는 게 뭐냐면 시험 범위는 뭐 아무리 많아도 여기까지밖에 안 날 거고, 이게 끝나면 이제 1차 함수밖에 남지 않았고요. 3학년 2학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다 끝났던 얘기예요. 함수 천천히 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하셨고, 이번 주는 오늘이 동영상 타석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시험 대비 한 열흘 정도는 진도를 안 나가겠고요. 기출문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한 100문제 정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에서 시험 대기할게요. 그 10-2강의 제목이 지면에서 쏘아 올린 물체의 높이, 대각선의 총합공식, 그리고 뭐 2차 방정식의 활용 등등등인데, 그 고등학교 때 이걸 또 가르치긴 하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내용을 좀 섞을까 했는데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중학교 과정에서 조금 푸는데 지장 없을 정도만 하겠고요. 너무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지면에서 쏘아 올린 물체의 높이. 천천히 할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지면으로 제가요, 물체를 한번 이렇게 기계라고 칠게요. 어떤 기계인데 뭐 공이 있다고 칠게요. 공을 팍 쏘아 올릴게요. 뭐 쏘아 올릴 때 뭐 과학처럼 뭐 바람의 영향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겠고, 쏘아 올릴 때 바람의 영향도 다 무시하겠고, 어떤 뭐 기후적인 부분도 다 무시하고 그냥 쏘아 올렸을 때 물체는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는 뜻이에요. 제가 또 과학 선생님이 아닌데 또 괜히 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다가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일단 또 음악을 좀 찾았어. 너무 무서워서. 밤에 혼자 있으면 좀 무서워요. 진짜입니다. 11시 넘어가면 무서워. 지면에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를 설명할 때 일단 제가 물체를 한번 쏘았다고 쳐볼게요. 지면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기구도 이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물체를 쏘아 올렸다고 칠게요. 뭐 바람 때문에 뭐 옆으로 가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쏘아 올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쏘아 올린 물체는 어떤 위 공간에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정점이라는 건 이제 가장 높을 때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뭐 한자 직역까지는 안 할게요. 점점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해버리면, 하나의 뭐 직선 또는 하나의 선분으로 표현하면 힘드니까 제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위로 표시해주고요,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왔다고 두 개의 어떤 선분 또는 직선을 이용해서 표현했다고 칠게요. 근데 또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직선을 조금 떨어져서 그려볼게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물체를 지면에서 쏘아 올렸고 올라가는 거고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두 개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할게요. 뭔 양해를 구하냐면, 지금 제가 어떤 문자를 쓸 건데요, t라는 문자를 쓸 건데 t를 타임이라고 합시다. 시간으로 할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해야 될 거니까. 이제 지면에서 물체를 쏘았을 때 이 물체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변할 겁니다. 그죠? 뭐 1초 있다가 2초 있다가 3초 있다가 높이가 변하겠죠? 그러면 이 물체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 물체의 높이는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겠어요? 물체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건데, 문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A 써도 되고 B 써도 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머리에 연상작용을 돕기 위해서 T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 물체의 높이는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따른다고 칠게요. 이 식을 따른다고 칠게요. 무슨 말이냐? T에 0을 집어넣으면 높이가 0이라는 뜻이고요. T에 1을 집어넣으면요,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높이라는 얘기고요. T에 2를 집어넣으면요, 그 값이 2주일 때 높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간에 관한 식을 적어줬어요. 이 식은 막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때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요, 어떤 특정한 높이를 우리가 약자에서 h를 많이 쓰죠. 하이트. 그래서 제가 어떤 높이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높이를 하나 정해볼게요. 그럼 이 높이는요,
일반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올 때도 거기를 지나겠죠. 그러면 그 높이, 어떤 높이인 줄 모르겠지만 그 높이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두 개가 있어요. 올라갈 때도 그 지점을 지나는 그 시간이 있고요. 내려올 때도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높이는 우리가 시간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요, 이건 뭐에 관한 식이라고 했죠? 높이에 관한 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여기를 h라고 놓으면 h에 뭘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 숫자를 집어넣겠죠? 높이는 숫자니까. 그러면 이건 뭐 해야 돼요? 숫자를 집어넣는 순간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는 뭐 x로 놓을 수도 있죠. x제곱 x로 나도 되지만 t로 놓겠다고요. 그럼 1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럼 왜 두 개가 나오느냐? 지면에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는 타임이 두 개가 일반적으로 나온다고요. 올라갈 때 그 시간, 내려올 때의 시간이에요. 괜찮겠어요? 그걸 일단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점을 찍을 때, 맨 위쪽을 찍을 때는요, 시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점을 찍는 순간 내려오는 거잖아요. 정점을 두 번 찍진 않겠죠? 그죠? 정점을 찍을 때는 t 값이 하나예요. 중군 형태일 거라고요. 정점을 찍을 땐 t가 하나라고요. 그 시간이. 그러면 t가 하나라는 건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뭐예요? 중군의 개념이겠죠? 여기는 지금 중군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이 높이일 때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중군일 때는. 왜 설명을 안 하느냐? 2차 함수 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것까지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지면에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는 그 높이, 일정한 높이가 주어졌을 때 정점을 제외하고는 t가 몇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하나 했어요. 시간 일반적으로 두 개 나온다고. 근데 내가 h의 0을 집자, 첫 번째 했죠. 지면에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타임이 두 개가 나온다. 근이 두 개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0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높이에. 높이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면에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에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타임이 두 개 나온다는 거 첫 번째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준 종이, 그 작은 종이에 지면에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 중에 이렇게 적어놨죠? 높이가 같다의 의미. 높이가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올라갈 때의 높이, 내려올 때의 높이. 그걸 가리킨 거예요. 물체의 높이는 높이가 같다의 의미. 높이가 같은 의미 두 개가 있다고요. 올라갈 때의 높이, 내려올 때. 높이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올라갈 때 높이, 내려올 때 높이. 괜찮아요? 해결됐죠? 높이가 같다는 의미. 두 번째, 0을 집어넣었다는 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0을요,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자, 제가 지면에서 높이에 0을 줬다는 거잖아요. 이 식에 높이에 0을 줬다는 얘기예요. 높이에 0을 줬다는 얘기는요, 제가 첫 번째 의미 쏟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면에서 쏟지 않았다고요. 지금 쏟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높이가 0이겠죠? 그리고 쏟은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쏟기 전과 그리고 떨어진 다음 두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0은 쏟기 전과 떨어졌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0이라는 얘기는 쏟기 전하고 떨어졌다는 의미라고요. 괜찮아요? 자, 계속 해볼게요. 조금 중학교 3학년을 조금 벗어나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막 벗어나진 않지만. 근데 가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면에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가 있는데 그 식이 예를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면에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는 시간에 관한 식이죠. 타임에 관한 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2차 방정식이 나오는지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애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선생님, 제가요 t에 0을 집어넣었는데 벌써 40입니다. 아니 쏟기도 전에 벌써 40이래요. t에 0을 집어넣었잖아요. 아까 치면 이게 없었을 때 0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4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 뭐냐면 지면에서 쏘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건물 위에서 쏘았다는 얘기예요. 건물 위에서 쏟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쏠 때는 이렇게 떨어졌지만 건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떨어질 땐 땅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건물 위에서 오니까 야이는 이 40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건물의 높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편해요. 괜찮겠어요? 너무 깊게 설명은 안 할게요. 힘드니까. 자, 정리는 이거예요. 지면에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높이는 시간에 관한 식일 거다. 그 시간에 관한 식은 t에 대한 2차 식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요. 과연 어떻게 문제가 풀릴까? 2개 정도만 풀어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오시냐면요. 3페이지로 오시겠습니다. 3페이지 5번의 볼을 보면 지면에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는 60t 5t의 제곱을 따른다. 높이가 처음으로 h가 처음으로 160m 되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식이 지금 단위가 미터예요. 이 미터는 볼 필요 없죠. 지면에서 물체를 쏘아 올렸는데 높이가 이 식을 따른대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처음으로 왜 160m라고 물어봤을까요? 올라갈 때도 160점을 지나가고 내려올 때도 160점을 지나가니까 t가 나올 건데 처음이니까 올라갈 때의 높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였다면 내려올 때였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거예요? 이 식은 높이에 관한 식이죠. h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60t라는 머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뭐 초속 몇 미터로 쏘아 올렸다, 초속 뭐 몇 미터 이런 건 안 읽어도 돼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높이 h에 뭘 집어넣어라? 16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변으로 와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 건데 옮기기 전에 마이너스 5로 한번 나눠버릴게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의 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12t 될 거고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럼 야이는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이에요. t 4, 8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4초 때도 160을 지나가고 8초 때도 160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이니까 우리 몇 초라고 해줘야 돼요? 4초라고 해주셔야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 가르쳤지만 여러분들이 지면에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가 나오면 h는 t에 관한 2차식, 타임에 관한 2차식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t는 몇 개 나온다? 시간은 2개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t는 올라갈 때, 두 번째 t는 내려올 때. 근데 만약 내가 h에 0을 집어넣고 t에 관한 2차식으로 푼다면 이건 뭐다? 떨어질 때를 구하라고요. 쏟기 전에는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6번 보세요. 거기 6번에 뭐라고 비추는 거예요? 지면에 떨어지는 것을 물어봤죠? 거기 6번에 문제에 지면에 떨어진다고 물어봤다고요. 똑같아요. 문제를 보면 지면에서 초속 4cm로 떠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는 이 식을 따른대요. 이 식을 따른대요. 지면에 떨어지는 것이래요. 지면에 떨어진다. 이건 뭐예요? 지면에 떨어진 건 h가 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높이에 관한 식이니까 h에 0을 집어넣고 40t-5t 제곱이라고 할 거라고요. 근데 애들이 선생님 t가 0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0은 쏟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예요. t로 묶어주면 t-8이에요. 0초 또는 8초죠. 당연히 지면에 떨어지는 건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지면에서 쏘아 올린 물체의 높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면에서 떨어지는 쏘아 올린 물체의 높이는 h는 t에 대한 타임에 대한 2차식. 일반적으로 t는 2개. 일반적으로 t는 2개. 또 h에 0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뭐다?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시간을 구하는 거다. 정점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점에 관한 얘기. 정점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함수할 때 그때 만나겠습니다. 자, 원래 두 번째 대각선의 총합 공식을 내가 가르칠까 말까 하다가 원래 이거 중1 때 배워져 있기 때문에 안 가르치려서 수업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믿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N다각형에서 선분의 개수가 N개인 다각형에서 N다각형이라고 할게요. N다각형에서 대각선의 총합공식. 대각선의 총합공식은 2분의 n, n-1입니다. 근데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가끔 나오는데 가끔 이 공식을 까먹습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해하지 않고 외웠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바뀌실 거니까. 절대로 수학은 이해 후 암기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오각형에서 일단 제가 먼저 일단 이 n-3을 먼저 이해시킬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꼭지점이 5개 있네요. 5개의 선분이니까 꼭지점이 5개가 있겠죠. 근데 물어볼게요. 각 꼭지점마다 대각선을 몇 개 쏘을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 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못 쏘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1개, 2개, 3개는 못 쏘아요. 그리고 2개를 쏘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릴 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왜 2개를 쏘을 수 있느냐? 오각형이란 곳에서 3개를 빼줬기 때문에 2개를 쏘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오각형은 꼭지점이 5개 있는데 나는 자 야이를 병석이로 볼게요. 그 옆에 있는 건 제 친구, 여기 있는 건 또 제 친구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5명이 있는데 저한테 대각선을 쏘을 수 없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대각선을 쏘을 수 없습니다. 벌써 선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이한테도 대각선을 쏘을 수 없죠. 왜? 나와 베스트 프렌드 2명은 벌써 선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서 쏘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나와 나의 베스트 프렌드를 뺀 녀석입니다. N다각형에서. 그리고 오각형이기 때문에 나와 너를 빼서 3을 빼준 겁니다. 육각형이었다면 6 빼기 3이었겠죠. 칠각형이었다면 7 빼기 3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n-3을 적은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걸 n-3으로 읽으면 그것은 수험생이 아닙니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여러분들이 n-3을 받아들였을 때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나와 나의 베스트 프렌드 오른쪽 왼쪽의 베스트를 빼준 거죠.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n-3은 나와 오른쪽 왼쪽 베스트 프렌드를 빼준 겁니다. 그러면 자 계속 해볼게요. 야이만 5-3개가 있는 거냐? 야이도 5-3개가 있습니다. 야이도 역시 2개를 쏘을 수 있겠죠. 2개를 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야이도 2개를 쏘을 수 있습니다. 쏘았는데 야이는 문제 없지만 여기서 지금 벌써 쏘아져 있네요. 쏘아져 있네요. 야이 역시도 쏘으려고 했는데 벌써 다 쏘아져 있습니다. 벌써 야이도 쏘으려고 했는데 벌써 다 쏘아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5-3개가
5개일 줄 알았는데 5-3가 5개일 줄 알았는데 5개가 아니라 이겁니다. 왜 5개가 아니냐? 왜 5개가 아니냐? 이 선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선분은 야이에도 있고 야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분은 야이에도 있고 야이에도 있는 거죠. 이 선분은 야이에도 있고 야이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분도 야이에도 있고 야이에도 있는 거죠. 이 선분 역시도 야이에도 있고 야이에도 있는 거예요. 즉 하나의 선분이 두 군데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병석이라는 녀석이 A라는 집에서도 병석이 역할을 하고 있고 B라는 집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2번 있기 때문에 이라는 녀석은 나누기 2를 내줘야 되는 거죠. 대각선이 개수니까. 하나의 대각선이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5-3이 5군데 있는 게 아니고 5군데보다 2군데 작은 큰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복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하고 똑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n-3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인데 그게 n각형이니까 꼭지점이 n개니까 n개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의 대각선이 모든 꼭지점에서 2번씩 중복되기 때문에 나누기 1을 내주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n각형의 대각선의 총합 공식은 2분의 n-3이다. 이렇게 읽어주십니다. 이게 왜 2차 방정식의 활용과 연결되느냐? 이건 n에 대한 2차 시간입니다. 자, 그런 게 외워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저는 학교 선생님께서 이 공식을 주면 좋지만 안 줘도 여러분들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기면 주는 경우가 많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주지 않죠. 어떤 문제를 볼 거냐? 제가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이그젠플을 하나 드려보죠. 어디를 드려볼까요? 오케이. 5페이지에 4번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4번 보면 n각형의 대각선의 총수는 여기 공식이 주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공식을 지우셔야 됩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공식이 주어져 있죠. 근데 공식을 지워도 할 말이 없다고요.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걸 안 줘야 되죠. n각형의 대각선의 총합이, 대각선의 총개수의 합이, 거긴 공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지워버리고 대각선의 총개수가 몇 개라고 주어졌습니까? 거기 65개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져 있지 않아도 2분의 n-3에서 65개라고 푸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n-3은 130이죠. 솔직히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정도로 그냥 나오죠. 13 곱하기 10이잖아요. n이 13이면 13 곱하기 10이 되죠. 그래서 n은 몇 각형입니까? 13각형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13-2강에서 가장 중요한 지면에서 쏘아 올린 물체의 높이와 대각선의 총합 공식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 여러 가지 문장 5개 정도만 건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